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좋은 보상 플랜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보상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보상 플랜을 공부하다 보면 보상 플랜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보상 플랜 중에는 전문가들도 한두 번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들이 과연 자신의 수당을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요. 물론 보상 플랜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이유는 큰 수당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업자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려는 의도입니다. 수당의 종류가 서너 개인 회사보다 그것이 8, 9개인 회사가 수당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상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상의 종류가 많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보상을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로 보상이 크게 풀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상 플랜을 만들면서 이런 착시 현상을 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사 보상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업자 중에는 자기 회사의 보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 명목으로 많은 보상을 준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상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보상은 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상의 종류가 많아도 35% 범위 내입니다. 한정된 보상을 잘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사업을 오래 한 분들 중에도 이런 착시 현상에 휘둘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상의 기본인 35%를 기억해야 이런 착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상 플랜이 복잡해지는 다른 이유는 보상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수당이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수당을 세분화해서 여러 명목으로 지급하면 수당의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다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수당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당의 공평한 분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당의 다양화로 공평한 분배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처럼 수당을 세분화할 경우 단순히 매출에 의해 누구나 지급받게 되는 기본 보상의 비중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보상을 줄여야 다른 여러 명목의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오히려 수당이 상위 지급자에게 편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보너스는 상위 지급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당의 종류가 많아지면 사재기 위험이 커집니다. 각종 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수당이 세분화되면 그만큼 달성해야 할 요건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들 요건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상 플랜이 복잡할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 플랜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매출 점수만 가지고 보상이 주어지도록 명확해야 합니다. 보상은 단순할수록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줄 보상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보상 플랜은 보상의 종류가 많지 않고요. 달성 요건도 명확해서 함정이 거의 없습니다. 사재기 등 부작용도 적게 나타나고요. 이런 단순하고 명확한 보상 플랜을 갖고 사업하는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보상 전체를 꿰뚫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두 번만 들으면 이해할 정도로 보상이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 단순하고 명확한 보상일까요? 첫 번째로 보상의 종류가 많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보상의 종류가 많으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보상만으로도 공평한 보상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가 자신의 수당을 즉시 계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전산을 통해 개별 사업자의 수당을 계산해 주지만 사업자도 자신의 보상을 즉시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 포인트만 보고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자신의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낼 수 있다면 명확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급이나 매출 볼륨 그리고 사업자의 단계에 따라 보상이 세분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 볼륨이나 단계에 따라 수당 비율이 달라질 경우 상위 구간을 맞추기 위해 사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나 단계는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수당은 매출만 가지고 당연히 발생해야 좋은 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마감을 유발하는 보상 유형이 없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받고 남은 잔여 실적이 사라질 경우 사업자들은 매출 실적을 맞추고자 수당 주기 마지막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감 행위는 사업자들을 가장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재기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수당 주기 마지막 부분에서 큰 매출이 발생한다면 모두 마감이 있는 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잔여 실적 이월 등으로 사업자들의 노력을 빼앗지 않는 보상이 좋은 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 플랜은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함정이 없어 위험성도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단순한 보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직한 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좋은 보상의 두 번째 요건인 사재기 등 위험성이 없을 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좋아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